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어떤 분이 나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지 않다 이러면 오늘 이분 통해서 경기도 왜 민주당 후보가 자신이어야 하는지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지 정치의 본령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줄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장관 출신이시죠. 권칠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칠성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뭐 알리는 시작이죠. 네. 예. 이제 뭐 어제 제가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예.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관 출신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긴 한데 네. 장관이었다 아니었다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 장관 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예. 했습니다.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누구보다 이제 중소기업의 사정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잘 네. 아시겠네요. 예. 자, 경기도지사로 나왔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기도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서울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야, 경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 호남, 영남, 대구, 경북 우리 딱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경기도는 뭔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말씀 좀 경기도는 그렇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게 아이덴티티죠. 아, 전국구죠. 예. 예. 말 그대로 전국의 모든 분들이 아주 골고루 모여서 모여서 사는 곳. 네. 그게 경기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서울에서 보통 밀려나면 경기도로 다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반발하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발이 아니고 사실이 좀 아니죠, 그게. 예, 예. 그리고 서울이라는 데가 서울 중심적 사고라면 서울에서 밀려났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 그거는 정말 그건 굉장히 이 경기도에서 제가 30년 이상 산 사람으로서 예.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의 또 정체성과 네. 또 나아갈 비전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또 나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하면요, 경기도가 인구도 더 많아요. 예. 또 뭐 GRDP, 뭐 여러 가지 산업 생산 이런 거는 뭐 사실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도가 서울을 먹여 살리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경기도가 서울의 마치 뭐 아류인 것처럼 예.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정치권 내부에서 집권 여당조차도 야, 서울에서 이번에 시장 우리가 반드시 당선돼야 하는데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서울을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보면 네.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민주당도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아니 그럼 서울이 가지는 그런 정치적 상징 또 사회적인 상징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또 교통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서울이 빨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해체해 놓고 실체를 가지고 비교하면 예. 경기도가 뭐 인구나 뭐 산업 생산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는 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리적으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막 엄청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차도 많이 막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가 동서로는 길이 좋은데 남북으로는 좋은데 동서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또 특정 지역은 남북도 길이 안 좋다. 경기도가 그렇게 돈을 많이 세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또 서울을 오히려 지켜주는 곳인데 교통형까지 완벽하게 좋다 이렇게 평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계속 몰려들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 교통 수요를 현재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나왔고 고향은 이제 경북 영천이신데 예.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을 이렇게 집중이 많이 되고 경기도의 지방 인구가 엄청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뭐 완전 이번에 이제 목숨 걸고 하듯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의 상대적인 이런 이제 열세 또는 이제 낙후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중앙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이런 거는 국가의 정책으로 지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고 지금 계속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뭐 청와대 또 뭐 국회 네.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분산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뭐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는 뭐 진주에 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형 아주 큰 첨단 산업들이죠. 지금 이 부분들은 얼마 전에 또 그 용인 클러스터 때문에 네. 한번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호남으로 가야 된다. 지금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예, 예. 그냥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이 자기네들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제시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에 좀 어드밴티지를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조건들을 보고 민간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최소한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엔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잘 보시면 전 세계에 뭐 1등, 2등 하는 내놓으라 할 만한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이 있는 그 공장들 전부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뭐 대부분 이런 데서. 예, 경기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경기도가 향후에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에 저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경기도지사 이제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럼 지금 이제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산업 생태계로 보면 기업의 선택 자율권을 훨씬 더 주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산업 엔진으로 이제 기능을 하자라고 네. 이제 했을 경우에 네. 그러면 대기업들의 지방이전 이런 것도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에서는 또 뭐 운명적으로 가져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절박하고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참 이게 균형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를 경영하는 국정운영 책임자라고 보면 국정 전체를 이제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 네. 이런 기업이 여기에도 좀 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금도 이쪽에 좀 내주고 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쪽의 시각이고 예.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내부만을 입지로 보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내부의 입지가 뭐 불확실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향후에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도가 지금의 산업 생태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특단의 수단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SMR 실증 단지를 경기도에 유치하겠다. 예.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 기지를 가지고 싶어 하면서 예. 전력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발전소죠. 발전소는 뭐 님비 현상으로 대응을 한다. 예. 그런 식으로는 경기도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최첨단 산업 기지를 가지고 싶다면 네. 그거에 따르는 전력, 요즘 또 지산지수가 더 트렌드 아닙니까? 예. 그 전력 생산 그 시설도 경기도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도민들과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경기도가 이제 대한민국 산업기지로 국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SMR 소형 원전을 통한 뭔가 발전 설비를 직접 네. 만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주민들이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예, 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SMR 자체도 예. 굉장히 유력한 미래 산업 중에 첨단 하나죠. 산업, 예, 예, 첨단 예. 미래 산업입니다. 그 예. 자체도. 예. 그리고 실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증해서 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네.
그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그 우리한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자부심을 주는 세계 최첨단의 글로벌 기업은 가지고 싶어 하면서 네.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 생산 시설은 다른 동네에서 만들어라. 그게 과연 그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통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용인 클러스터를 만약 하게 되면 거기에 SMR 우리 뭐 도입해서 하던 거 지역사회 공론화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도지사가 되면 그런 의지도 있으신 걸로. 정치권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울진이나 또는 이제 서해안 쪽에서 만드는 원전을 서울까지 수송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엄청나게 들고 중간에 없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예, 예. 그 환경 파괴 말도 못 합니다. 예. 예. 요새 뭐 설악산에 송전탑 그 송전탑 말고요. 케이블카 예, 놓는 예. 것 갖고 뭐 수십 년을 예, 예. 그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예,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경상도 전라도에서 그 송전탑 타고 올라오는 그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로 보나. 예, 예.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정말 수백 수천 개의 송전탑이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환경 문제이고 그리고 산업의 그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봐서도 예. 왜냐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저는 전력 생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경기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SMR 제가 그냥 소형 원전이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면 첨단 소형 원전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하나요? 현재는 그냥 뭐 소형 원전. 예. 예. 그러면 굉장히 이게 이제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주민들은 야, 좋은 산업은 갖고 싶은데 그래도 원전은 다 서해안, 동해안 바닷가 있는 거 땡겨 쓰면 되지 왜 건칠정 후보는 이걸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득해야죠. 설득해야 예. 돼요. 그런 식으로는 경기도 100년 대계를 기약할 수 없다. 확실하게 명분을 가지려면 전력 생산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내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SMR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돼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검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직 실증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현재는 이제 이론적인 단계이고 네. 경주에서 실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정도에서 추가로 하나 더 하면 네.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나오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해왔던 것과요. 네. 지금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운영하는 거하고 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조금 캐릭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호불호를 떠나서 예.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또 뭐 지역화폐 문제 뭐 이런 등등 새로운 아젠다를 많이 이제 던졌죠. 또 뭐 계곡 그 청소하는 네, 문제, 예. 이런 것들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을 그 도민들에게 던지고 실제로 그게 실행되어 가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셨죠. 근데 그에 비해서 김동연 지사는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도민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경쟁자로서 이제 내가 더 낫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시민으로서 또는 유권자로서 경기도정을 위해서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김동연 지사가 한 번 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재명 정부에 아니면 한 번 했으니까 오히려 바통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경기도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답변 잘못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경기도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한 번 했으면 통장적으로는 2번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제 좀 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과 좀 합을 좀 낮출 수 있는 분이 오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뭐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안 파악도 잘 돼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만나보니까. 그러면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왔어. 유권자가 아니고 권진성 의원께서는 바꾸는 게 좋겠다.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출마했으니까 바꾸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럼 뭐 제 겁니다. 개인, 왜냐하면 예, 저는 제 개인으로는 그렇고 이제 들어본 이야기는 뭐 이런 양쪽 이야기가 다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전환, 대혁신, 뭐 네. 그다음에 대도약 이런 것들을 내세울 때 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지 그런 이야기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용이 그런 걸 담고 있느냐는 것인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예. 김동연 지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자로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하는데라는 것들을 좀 지적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뭐 후보로 안 나왔으면 세게 이야기할 건데 예, 이제 출마 선언을 한 마당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조금 안 맞다 싶긴 한데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 좀 도민들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좀 부족해 보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논란이 되지만 정치권이 뚫어줘야 될 네, 사안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제를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면 이제 어떤 아젠다를 던져서 실제로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변화 발전을 주도한다라고 했을 때 논란을 감수하고 던져서 한번 논쟁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싶은 분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MR 같은 거죠. 경기도에서도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예, 향후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네, 하는 거를 도민들에게 그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네, 그게 뭐 그 정치인 개인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예. 네. 기본사회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기초든 광역이든 세수가 지방 세수가 좋은 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충분히 재원도 있는데 기본사회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 잘 하셨지만 실정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쓸 데가 많아요. 이제 인구가 또 많으니까요. 네. 쓸 데가 많은데 저는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드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 그 복지에 대한 주로 이제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떤 기본 사회 모델을 예를 들어서 기본 대출이라든가 기본 소득을 만약 아이템으로 잡는다면 그 둘 중에 한 개라도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약에 기본 소득을 하더라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 네.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몇 세 이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농민층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일정 제한된 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네. 한다든가 이렇게 표준 모델 혹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했고 그 결과가 국정의 주요 과제로 가고 지금도 뭐 굉장히 논쟁적으로 주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훌륭하신 모습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할 때 그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를 이렇게 던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런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좀 정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네.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향후 수십 년간 논쟁할 거 다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수 언론들이 나토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죠. 노 액션, 토크 머치. 예, 예. 예. 그래서 나토. 그래서 오가 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예. 그때 나토 정권이라서 말만 하고 행동이 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화두를 엄청나게 던지셨죠. 예. 예. 근데 지금도 여러 가지 화두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던지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화두를 던지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때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사실상 더 많습니다. 해보면. 예.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논란을 던진다는 자체가 큰 부담을 주고 그 논란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논란에 의해서 자기가 손해봤다는 거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 어떤 안티 세력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젠다를 이 사회에 던지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죠. 네. 예. 근데 대통령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이제 국가적 아젠다잖아요.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매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심지어 보수 언론이나 국힘의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방식.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런 거는 조금 참으셨으면 뭐 이런 예.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논쟁해야 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그 의제를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아주 좋아 보이고 또 SNS가 발달한 지금 그 현대 미의 환경에서는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도 KTV가 엄청 그 사실 볼륨이 예. 커졌거든요. 예.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국가가 국가의 그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때 비해서 지금 SNS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대통령의 적극적인 이제 의지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조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국회라는 곳의 특수성도 있는데 예.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고 선행적으로 못하더라도 동시에는 진행을 좀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지금 나와야지.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예. 뭐 어느 정당을 떠나서 국회 전체가 저는 너무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차분하게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너무 없어요. 네. 토론이나 논쟁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뭐 비준을 해라 마라 하고 있는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법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쟁하고 하는 게 없어요. 여야 간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뭐 했다 하면은 뭐 한모 씨가 어떻게 됐네. 뭐 합당할래 말래 1인 1표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온 정치권 이슈를 뒤덮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쟁이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아마 엄청 답답해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기 문제를 떠나서 국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 그 대중성과 관계없이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아니면 뭐 뭔가 좀 직업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다른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죠.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은 바쁘기는 엄청 바쁘거든요. 예.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너무 이쪽에 그러니까 저는 그 포퓰리즘을 보는데요. 예. 그 대중들이 쉽게 이렇게 논쟁에 끼어들 수 있고 좀 휘발성이 높은 예. 이슈 거기에만 그냥 전부 입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좀 해야 될 일들 이건 이거대로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소홀한 거죠. 그걸 그러면 소홀한 걸 좀 제대로 챙기려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당 대표 또는 뭐 원내대표 단 또는 뭐 여야 뭐 누군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제대로 좀 논쟁해보자 논의하자 이렇게 하려면 누가 먼저 나서야 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죠. 당 대표라는 말씀. 아니 뭐 대표, 원내대표 다 포함해서 예. 당 지도부입니다. 예. 또 그 최고위원회의 뭐 여야 할 것 없이 예. 최고위원회의 하면은 아주 뭐 말싸움거리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네. 진짜 우리 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지금 언제까지 이번 국회에서 뭐를 정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게 기사화되는 거 많지 않잖아요. 네. 거의 못 보셨죠. 아니 그래도 뭐 그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싸움은 싸움대로 그래서 제가 보는데 포퓰리즘을 하는 겁니다. 예, 그 포퓰리즘이지만 포퓰리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재미니즘이라고 할까요? 아, 예.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뭔가 이렇게 정책적 결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여야 지도부에서 책임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럼요. 지금 이제 그 키를 잡고 있으니까요. 집권당으로 보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럼요. 결국에는 여당이 책임집니다. 여당이 책임져야 네, 여당 의원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무조건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국회 기자회견 할 때 지금 당 지도부가 나서서 좀 해라 이거는 오히려 중진 의원으로서 그렇게 발언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할 수 있죠. 그건. 예, 그러니까 예. 질문할 때만 발언하실 게 아니라 아예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표나 지도부가 지금 빨리 비준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 국민이 불러들여서 대화해라. 이렇게 이제 좀 오히려 촉구를 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 뭐 저는 그래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하는 예, 겁니다. 그럼 뭐 밖에 나가서 기자들인데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얼굴을 세우려고 하는 게 많고요. 예, 예.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저런 거 필요하다. 제가 낸 법 이런 거 보시면은 예, 예. 약간 좀 결이 좀 틀릴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책 전문가로는 엄청 알려져 있는데 대중적으로는 아직 인지도가 좀 권칠성 의원이 많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예, 뭐 하니까 그거 섭섭하지 않습니까? 정치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이제 좀 딜레마죠. 네. 예. 그게 딜레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무슨 네.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고 예. 좀 최소한 커피잔을 좀 깨야 예. 옆에서 누가 왔다 갔더라 정도는 알아주는 게 또 이 현실이잖아요.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양념으로 좀 섞어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정치판은 양념이 국물보다 한 수십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미각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양념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은 양념을 쳐가면서 그 내용을 녹여내야 네, 하는 것이 이제 또 정치인의 일종의 일이기도 한데. 예, 뭐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예. 스타일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정책이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타일대로 한다는 뭐 결국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이제 어쨌든 네, 본인의 판단과 선택인데. 이제 개인이 그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위상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라는 문제하고 개인이 정치에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 전체가 올라가느냐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정치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좀 장애가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미성년자라든가 네. 뭐 아주 어리다든가 이러면 정치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정치적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쉬운 말로 부국강부행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토탈 전체 개념으로 전 세계와의 경쟁에도 뒤지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비전.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열심히 하면서 뭐 국민들한테 좀 알려져서 뭐 개인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면 좋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열심히 하는 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무감으로 책임으로 시대 정치인으로 이렇게 뭔가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표는 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저도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하는 거는 이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경계성 지능인들은 보통 이제 IQ 한 80 전후 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대화 나누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전혀 알 수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을 시켜보면 네. 굉장히 느려요. 그 일반인 같으면 뭐 하루 이틀 가르쳐 주면 네. 알 일을 뭐 한 달 이상 계속 똑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분 불편하구나 이래서 비켜줍니다. 네. 그걸 밀어주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경계선 지능인이구나 해서 차분차분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혼내겠죠. 예. 그럼 그만둬라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습니다. 아.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고 또 자신을 알아주면 굉장히 좀 로열티가 강해져요. 인정해주고 하면. 예. 그래서 뭐 한간의 이야기로는 좀 뭐 조폭이라든가 뭐 범죄단체 이런 데도 많이 휩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저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들 예를 들면 그런 인구가 얼마나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이게 추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뭐 전체 인원의 한 10% 이상 된다는 그런 보고도 그러면 진짜 400만 명이 된다는. 그 이상도 지금 추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제대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연구가 안 돼 있고 이분들이 이 집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부모들조차도 자기 자식이 네. 좀 공부 좀 잘 못하고 일머리가 좀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각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국가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하나도 이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맞는 어떤 그 직무를 찾아주고 해야 되죠. 정치평론가 박진영 박사 있지 않습니까? 예, 박진영 잘합니다. 교수가 예전에 이제 토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챙기지 유권자이지만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 그거 찾아내는 게 원래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은둔형이라고 이제 지금 표현을 해주셨고 소외되어서 아예 투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누가 그러면 반영할 것이냐. 이게 진짜 민주당에서 찾아야만이 정말로 진보 정부 또 민주당다운 뭔가 모습인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400~500만 명 있다면 진짜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체계가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지금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구로 있는 화성시하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노노 카페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노 이제 그 늙을 노자 예. 노노 이제 예. 어르신들끼리 카페를 운영하도록 예. 이제 물론 그 카페를 차리고 하는 거는 공공자금으로 만들어지죠. 거기에 이제 보통 보면 뭐 구청이나 이런데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 다 이제 어르신들입니다. 네, 예. 시니어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하는 곳에 이제 한 사람씩 교육을 시켜서 넣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화성시 상공회의소 이런 데하고 또 협업을 해서 이제 그 회사 대표님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한번 여러 가지 직무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캐릭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시키면 이건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직무를 맡기고 취직을 시키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까 용어가 뭡니까? 경계선 지능인. 경계성 지능인. 예. 이거는 그러면 판단과 평가를 해준 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IQ 테스트 하듯이 하는 예, 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 자식이 혹시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그 자체도 모르고 약간 뭐 많죠. 무능력자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대부분이 그렇게 지내고 있죠.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그들에 맞는 일자리를 국가가 오히려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그런 같아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지능인들을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그들만의 네트워크 예. 플랫폼 같은 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는 좀 있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뭐 진짜 전 세계 최초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 참여도 하고 노동 생산성도 만들어내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좀 이렇게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를 만들면 된다. 놔두면 무조건 은둔형에 틀어야 됩니다. 와. 네. 은둔형 외톨이가 하여튼 400만 명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 방치해 놓은 분들입니다. 최근 뭐, 들어서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죠. 예전에 있었는데 몰랐죠. 그런 말씀 드리니까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 드네요. 막 아까 양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거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 얼마나 유익하냐 뭐 이런 거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조금 전에 하셨던 이런 것들이 진짜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정책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런데 다른 일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의원님들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회적 아젠다가 안 되고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고 오늘 제가 페북에도 올렸는데요. 이제 1인 1표제가 우리 이제 민주당의 이제 여러 가지 화두였고 어제 이제 그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1인 1표제는 명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1인 1표제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1인 1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좀 엄격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현실에서 선거 때 되면 우르르 가입했다가 선거 지나고 나면은 그 경선이죠. 예, 예. 경선 지나고 나면은 또 당비를 안 내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정당의 중요한 어떤 결정권을 맡긴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최소한 뭐 당적과 당비 유지를 한 4년 정도 예. 하고 또 당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에 예. 대해서만 그런 이 투표권을 부여하는 예. 거예요. 그런 그 보완 장치가 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포퓰리즘을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신천지 뭐 통일교 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가지고 막 좀 잘하시네요. 석 달만 돈 내면 되는데 6개월만 돈 내면 다 맞습니다. 대거 가입하자 이러면 굉장히 이제 혼탁해질 수도 있기 실제로 때문에. 지금 신천지 의혹이 그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루트를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1년, 2년, 3년, 4년 좀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것도 내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표면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기자들한테 좀 이야기해서 좀 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느 부분까지 1인 1표로 할 것이냐. 이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대리인이 와서 상대적으로 나의 권한을 당신께 위임할 테니 이거 제대로 다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그럼 권한은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것도 사실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당 내부로 본다면 예. 결국에 지도부의 몫입니다. 예. 그게 본인이 점하고 있는 위치가 강요하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휘몰아치듯이 하면 예. 그 지금도 1인 1표제라고 하는 거 또 합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아주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많은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과정과 절차의 문제였잖아요. 냉정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1표제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과 통합하겠다는 이 부분은 정책내 대표가 공심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법이 포함돼서 힘으로 밀어붙이냐 이 부분은 답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두 개 다 섞여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둘 다 명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 1표제를 하려면 그 1인 1표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론은 동의하나 강론에 가서 왜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동의를 받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자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그러면 제가 집안일인데 여기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다 집안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 이야기해야 우리가 공론장에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틀림없이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약간 중간 과정에서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 길게 보면 정경 대표한테 진짜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갈등이 조장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진영 정치를 하면 팬덤을 구성하는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예.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저는 결국에 우리 당에도 굉장히 데미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게 과거 지역주의 정치에 대입해서 보면 예. 비슷합니다. 예. 예, 그 폐해가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저 합당 계속 가겠다고 오늘도 이제 또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일단 수교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결국 이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내겠다 이렇게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숙이라고 하는 게요. 저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지도부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 네. 그게 숙이가 아닙니다. 네. 그 지도부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안 맞으면은 뭔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투표를 하든 결론을 내겠죠. 누가 설득을 하든 양보를 하든 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을 우리 당원들 지금 최종 결론권을 당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그 방향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합당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치면
지금 우리 당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두 표를 나눠져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한쪽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예. 그게 수기의 과정입니다. 예. 예. 그 과정을 잘하는 거. 그 과정에서 그 반대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예. 욕도 먹고 정치적으로 타격도 받겠죠. 지도부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51대 49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51이면 통과하니까 이제 합당을 한다. 반대하는 49는 격렬하게 저항을 할 텐데 그렇죠.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예. 51대 49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 반대하는 49의 격렬한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상당히 수그러뜨려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당원들과의 그 어떤 무한한 소통 예. 이게 수기 과정이고 51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이 상당한 그 합리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서로가 상당히 가까워 이제 정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과정 이걸 만드는 거 이게 수기 과정이죠. 네. 지도부들 몇몇이 이렇게 해서 결론이 그게 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가서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자라고 하면 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반대자를 설득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표 찍어가지고 결론 내자, 결판 내자라고 가느냐 또 그렇게 가면 그건 이제 막가자는 거죠. 분위기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수석 대변인 하셨습니까? 예. 뭐 그런 이제 당 내부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던 실무 책임자였는데 예.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게 갈등이 정복되는 거냐 그래도 해소되는 걸로 가냐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점치기 힘듭니다. 이게 그래요? 진짜 점치기 힘듭니다. 특히 이제 선거와 선거 직후에 이 전당대회가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솔직히 계산이 좀 복잡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함부로 점치기는 힘든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의 오랜 그 어떤 전통으로 봤을 때 지도부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결론이 합당으로 갈 건지 예. 뭐 지방선거라든가 그 이후에 하자고 유예를 할 건지 저는 뭐 예. 둘 중에 한 개라고 보는데 예, 예. 그것까지는 제가 점치기 좀 힘듭니다. 예. 점치기 힘들지만 그 결론은 저는 원만하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이 예. 뭔가 폭발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서 정리정돈을 네, 해낼 것이다. 네, 저는 확신하시는 거죠. 예, 뭐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싶어서나 전당대회 이후에, 전당대회가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에 정경희 당대표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합당을 한번 공식화 해보자.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로 제 귀에는 들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실제로는 뭐 당분간 합당 안 하겠다는 소리죠. 이제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합당의 어떤 수요나 명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 유예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 쪽에도 이제 솔직하게 질문을 했듯이 제가 이제 강덕구 의원이나 예. 지금 그 황명선 최고위원이 하는 발언, 이현주 의원이 하는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거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 시키려고 아예 정청래 대표의 화두에 오히려 김민석 때문에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반박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예. 그 일종의 진영 정치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도 뭐 우리 당 내부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똑같은 아젠다라고 하더라도 뭐 정청래 대표가 했느냐 아니면 뭐 지금 뭐 총리로 가겠지만 김민석 의원이 만약에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찬반이 극명하게 반대로 나뉠 가능성이 많죠. 예. 이거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솔직히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이제 당에서 뭐 국정 운영하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 다 채워놓고 뭐 일단 당에서 이런 분란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불편하죠. 그리고 이게 뭐 저도 청와대 한 4년 정도 있어 봤는데 예. 거기 엄청 바쁜 동네입니다. 거기도 예, 예. 뭐 현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뭐 신경 쓰실 만한 아마 그런 여유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 해야죠. 예, 예.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뭐 보고 받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우회적으로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회가 동작이 너무 느리다. 예. 대통령의 본심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일을 해봤던 적이 있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면 대통령의 본심은 어떻습니까? 합당할 수 있으면 지방선거 전이라도 합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지금은 충분하게 수기가 되지 않으면 합당을 좀 미루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잘 아는 좀 분으로서 스타일 보면요. 이건 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예, 예. 그걸 뭐 제가 막 그렇게 어려운 대답하는 이거 거는 질문을 하는. 근데 이거 막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뭐 그 막 추측해도 됩니까? 예, 막 추측하죠. 지금 방송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예. 그럼 합당하자 이러면 막 박수 다 치고 나갈 것 같은데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 스타일로는 예, 어떤 현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빨리 해결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하든 뒤로 미루든 빨리 결론 봐라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야, 진짜 우회적으로 답변 잘하시네요. 빨리 결론 봐라라고 하면 네. 뭘로 가라는 길인지 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체된 그러니까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둘 중에 아무거나도 결론을 보는 게 더 나은 결정이다. 네.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정책내 대표 쪽에서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정치했다. 중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네. 밀고 나갔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이만큼 발전했고 네. 또 대통령도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대로 지금 정책 대표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석에서.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대통령한테 집도 물어보고 뭐 답 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소위 대통령의 마음, 명심, 네. 팔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진짜 그 당에 어떤 물을 흐리는 겁니다. 그거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야기 누가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계실 텐데 예. 그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폼 잡듯이 하면서 하고 예전에요. 아주 옛날에 뭐 이렇게 대통령과 아주 친한 어떤 개파들이 있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요. 그럴 때는 뭐 나가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대통령 만났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확인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좀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주 막남 부끄러워가지고 나 부끄러워서 그래 진짜. 뭐 그거는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저도 뭐 호불호 이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돼서 민주당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고 가야 되느냐, 시급성이 있느냐, 중요성이 그만큼 또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뭔가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결국 경기도지사 선거로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있어요. 예. 저도 예. 우리 전 대표님은 이렇게 정치 시사 프로를 많이 하시니까 예. 진짜 많이 아실 거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잖아요. 예. 아까 그 합당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 문제에 대해서요. 예. 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어도 됩니까? 아, 예,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답변을 하면 예. 주어가 정청래 대표, 주어가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주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주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라는 주어를 놓고 이 시점에 합당이 맞느냐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에 충실하게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면 그때 합당이 지금 필요하겠느냐 아니냐. 라는 것이 이제 저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지금은 합당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은 절차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반대자가 격렬하게 반발할 때 이것을 풀지 않으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7대3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8대2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자도 정책 대표 편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전당원 투표를 해서 51대 49라도 통과니까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공화정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왜 국민 전체를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정치의 본령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해서 지금 하지 말고
다음 전당대회 때 오히려 공약으로 내세우고 평가받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도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때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딱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네. 다시 논의하자라는 쪽이시네요. 예,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저도- 그 전에 하면 저도 뭐 저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 파열을 좋은 논리시네요. 예. 파열을 해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덕구에 있는 황명선 의원 또 이현주 의원 발언을 보면 네. 이게 지금 뭐 협의한다고 합의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 네. 뭐 좀 서로 간에 좀 지나치죠. 예, 그런 예. 게 공개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게 뭐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정치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예. 뭐 이제 이렇게 가면 결국 당만 데미지를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개인 얼굴은 살고 당은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민주당의 지방선거가 아니고요. 대통령을 보고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요소로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당의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정 정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뭐 경기도지사 선거로 다시 돌아가면 예. 추미애 이제 의원,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 뭐 네. 쟁쟁한 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요새 어떻게 나옵니까? 경기도에 관한 제가 더 쟁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얘기해서 양념에서 약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뭐 국물에서는 강한데 이제 양념에서 시작인데요. 뭐.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인데요. 예. 네. 지금- 그게 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뭐 토론하고 싶어요. 경기도의 비전에 대해서 예. 이야기하고 예. 그러면 뭐 저는 뭐 우리 당원분들이나 경기도 유권자분들이 뭐 충분히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1대1 토론이라도 혹시 출연하실 분 있으시면 네. 경기도 뭐 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토론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니 좀 감사합니다. 그 맞짱 네. 토론 이런 거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뭐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뭐 경기도 현안이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 더 많이 알겠죠. 예. 그렇지만 이 현안을 대하는 태도, 네.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뭘 하려고 하는 자세.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최말단 그 정치 실무자로 입문해가지고 예.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올라와서 뭐 국회의원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뭐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책임감이라든가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배제하고 개인의 뭔가를 위해서 하는 순간에 네. 그 전체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도덕성 문제나 청렴성 이런 건 아예 이제 우리 그 권칠성 의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건 뭐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정책까지만 하자 하니까 일단 양념이 없어서 재미가 좀 없다. 그래서 네, 대중성이 저도 좀 재미있는 떨어지고. 이야기 좀 뭐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하시면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30년 지금 하신 거죠? 예, 예. 뭐 실무자로 있을 때 뭐 정치했다고는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일을 한 거죠. 예. 계속. 정치하면서 제가 되게 좀 힘들었던 거는 그 중소벤처기업 장관 할 때 그때 그 코로나19가 완전히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손실보상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업무의 주무부처가 네. 중기부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그 손실보상 이런 건 한번 처음에 했을 때 그냥 거기 콜센터 여러 군데를 이제 계약해가지고 콜센터를 이제 전화를 받고 민원 전화를 받고 하는데 한 100만 통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예, 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민원. 그다음에 또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할 때 마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호프집 젊은 주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빈소도 차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중기부 그 사무실 앞에 그 소상공인 분들이 와서 뭐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다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걸 이제 직접 당하고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당사자는 생존의 문제가 진짜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해야 되는 완전히 이제 사회에서 배제되는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보면은 뭐 맹자 말씀에 뭐 인간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사단 칠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예,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또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와서 면전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불쌍해지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게 되지만 제까지 와서 직접 의사표시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잖아요. 또 그분들한테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가운데를 조절하는 게 힘들죠. 예. 예, 그래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정말 이 동정의 마음이 예. 들지만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기준은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 원칙 기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결국에 처음에 정해놓은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네. 찾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손실보상 이게 그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뭐 이윤율은 얼마를 따지고 그게 뭐 국세청에서 자료 발행하는데 그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마음의 위로는 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전체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데서 제가 인간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보셨거든요, 이 방송을요. 예. 그 권치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제 표를 한 표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이제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경기도에서 후보로 이제 나오셨고 어떤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또 민주당원으로서 지금도 이제 표를 가지고 있는 경선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가요? 이 프로를 오랫동안 진행하셨잖아요. 예, 예.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예. 먼저 제가 알아차리고 보여드릴 테니까 평가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그럼 아직 그렇게 하죠. 준비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아니요, 이거 배워야 되니까요. 예, 뭐 제가 뭐 다른 분들 다 그렇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 30년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래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저는 이거는 인정해 주신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 사심 없이 일한다라는 예. 거는 뭐 다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심 없이 일한다는 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대부분이 상식선에 있기 때문에 예. 결론이 사심 없이 하면 한 80% 이상은 정답입니다. 예. 예. 참 사심인지 공심인지 구분하는 것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평소에 저희 생각과 동일한데요. 권칠성 의원께서는 인기 영합주의로는 간다. 근데 스픽스는 매우 인기 영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가르쳐 하고 달라니까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양념인데 양념도 있어야 이게 소금이나 이렇게 이제 농도를 잘 맞추는데 그런 부분에 좀 중요성을 좀 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사회장을 치렀지 않습니까? 거기 그 추모 영상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생 공인 예. 이런 문장이 그 추모 영상에 나옵니다. 저는 그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봤거든요. 네. 사심 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근데 그걸 그렇게 딱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아, 나도 뭐 저도 이제 뭐 작년에 환갑 지냈으니까 뭐 정치 할 날이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예. 아, 남은 기간 동안 정치할 때 저 말을 꼭 새기고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은 아예 없을 것이다. 예. 대신 공적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자. 그게 또 저희들의 존재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100% 동의하기도 하고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생 공인으로 살겠다는 권칠성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또 출마 있습니다. 결심하면서 누구하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습니까? 아, 그거야 와이프죠.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반대하면은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미 뭐 선출직으로 하고 계신데. 그래도 또 이거는 또 급이 좀 다른 예. 선거니까 그 결재를 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저 이야기하니까 뭐 제가 처음에 출마할 때도 우리 이제 뭐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러던데요. 그럴 줄 알았다. 야, 그러면 그렇이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내가 말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당신 둘 뜻대로 다 있을 하소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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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께 하여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그 장도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기가 있어야 좋은 정치 한다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인기도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묵묵한 길을 가고 있는 권칠성 의원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인터뷰 여러분들께 좀 더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